매치 시작 월요일입니다.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4라운드 위너스 리그입니다. 자, 1011 시즌 절반이 지났고 새로운 절반을 향해서 4라운드 첫 주차 대결인데요. 오늘은 STX 서울과 웅진스타즈의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엄재경, 박영욱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딱 절반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인 겁니다. 특히 3라운드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 두 팀은 4라운드를 기점으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만회해야죠. 네, 그 3라운드에서 부진했던 만큼 4라운드에서 성적을 올린다고 해도, 즉 이제 뭐 3승 6패란 팀은 6승 3패를 한다 해도, 4승 5패 했으면 5승 4패 한다 해도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양팀 모두 거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많이 분발해야 돼요, 두 팀. 맞습니다. STX는 3라운드 막바지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웅진스타즈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4라운드 시작인데 그래서 더더욱 웅진에게는 오늘 경기 의미가 아주 커요. 그렇죠. 2라운드 때부터 시작됐었던 이제 웅진스타즈의 그 다운된 분위기가 뭐 감독 삭발, 코치 삭발에 이어서 선수까지 삭발을 감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3라운드 때 분위기를 업시키지 못했다는 점. 분명 4라운드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STX를 잡으면서 뭔가 분위기 쇄신이 꼭 필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양팀 4라운드의 출발선에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경기장에 임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4라운드의 시작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양팀 모두에게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러면 출발선에 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팀의 랭킹부터 4라운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야. 자, STX 서울은 딱 절반입니다. 그런데 절반에서도 지금 하위권으로 서져 있는 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끌어올려야 되고, 근데 위에 팀들하고 순위 그렇게 많이 승수가 차이 안 나도 괜찮아요. 웅진이 문제, 웅진 빨리 올려야죠. 네, 웅진이 사실상 그 3라운드 위너스 방식 들어온 이후로 3승 6패를 했어요. 근데 그 3승 6패가 아니더라도 웅진은 성적이 이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분위기를 좀 쇄신을 해야 되는 게 웅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위너스 리그 3라운드 동안의 랭킹인데요. K드로스터가 전승을 달리고 있었고 곰프레이스가 뭐 실전 전패. 그러나 그 중간에 낀 팀들은 얼마든지 4라운드 동안에 또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4라운드가 이제 위너스 리그 또 끝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시즌이 또 돌입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여러 팀들이 좀 많이 분발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SX보다도 웅진스타즈가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양 팀의 3라운드까지의 기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양 팀은 14대 13, 뭐 거의 이기고 지고를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웅진이 시작 1라운드는 완벽하게 4대0 승리, 그 이후의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두 팀이 이기고 지고를 반복해온 마치 그 라이벌 같은 분위기의 느낌을 좀 계속 이제 이어왔다면은 올해 들어왔고 2대1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STX가 또 이겨가지고 3대1로 벌어지고 양 팀의 거의 5할 승부 벌여오던 이 스코어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웅진이 이제 STX보다 한 수 아래 팀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자, 웅진 최근 들어서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자, 이것을 오늘 4라운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뭔가 분위기 전환,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수들도 자자 이제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경기장에 나왔을 겁니다. 그 절반의 첫 걸음이 차분한 걸음이 될지 아닐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STX 서울입니다. 위너스 3라운드는 사실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주전들이 3라운드 후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4라운드는 아마 팀원들도 코칭 스태프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3라운드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 SX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3라운드 막바지에 이제 이진영 선수의 뭐 건재함이라든지 뭐 김윤환 선수까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4라운드 때 확실히 SX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뭐 위너스 리그가 택배기상 보유한 팀이 강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STX 그만큼의 또 파괴력이 분명히 있는 팀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자, STX 서울과 상대를 해야 되는 웅진스타즈입니다. 웅진에게 지난 3라운드는 사실 2라운드만큼이나 아픈 라운드였단 말이에요. 3승 6패 중에 3패가 모두 7세트까지 가서 진 거고, 그리고 3번은 4대1로 졌었어요. 계속해서 아픈 패배를 당했던 팀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선수들은
어떤 머리를 좀 자율적으로 깎았다 그래서 네. 아까도 선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칭 스태프부터 선수들이 각오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머리 쫙 자르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대외적으로 확 드러나는 각오를 보여주면 보통 성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나오거든요. 그럼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일들은 다 지나간 일이고 새로운 4라운드는 그렇게 아깝게 패했던 거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선수들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4라운드가 분명히 옹진스타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인데요. 먼저 SX홀에서는 김현우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그렇죠. 스타리그 4강전 이후에 김현우 선수가 공식전 경기가 없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위너스 리그 3라운드 때는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었고 스타리그 4강 이후에 왜 경기를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코칭 스텝이 어느 정도 김현우 선수에게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랜만에 출전한 만큼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연습했겠죠. 그 연습의 그럼요. 결과를 오늘 4라운드 첫 경기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밌는 것은 프로리그 2라운드 웅진전에서 마지막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4라운드 시작 웅진전에 나오는 김현우 선수였고요. 상대가 오늘 웅진 무조건 오늘 4라운드 시작 이기고 가겠다, 잡고 가겠다. 시작부터 에이스 김명훈이 나왔어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김명훈 선수가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는 저그전이 물론 굉장히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승률이 한 5할가량밖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인데 또 김현우 선수는 스타리그 4강 진출하는 즈음에서는 타종족전의 약점을 극복했다라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역시 김현우 선수는 저그 대 저그가 전문이다 이랬던 선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양 선수의 무게감을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김명훈이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저그 대 저그이기 때문에 이건 STX 쪽에서 어떤 엔트리 싸움에 이긴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김명훈 선수는 여러 가지로 부담감을 갖고 또 성공으로 출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양 선수 아즈텍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아즈텍에서 첫 경기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를 꼽는다고 했을 때 김명훈 선수를 저는 꼽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0910 시즌부터 웅진 대 STX 경기에서 김명훈 선수가 패했을 때는 팀의 패배로 바로 직결됐었고 김명훈 선수가 승리한 날은 팀 승리를 항상 거뒀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웅진 입장에서 김명훈이 반드시 이겨줘야 되고 STX는 김명훈만 잡으면 웅진을 잡는 겁니다. 그럼요. 자, 김명훈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선봉 출전입니다. 자, 양 팀의 첫 번째 대결로 들어가 보지요. 네, 양팀의 오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영진 주심, 황상우, 박혜진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들의 진영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4시 진영 위치되어 있습니다. STX홀의 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현우 선수는 옥색 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빨간색 적의 진영입니다. 웅진스타즈의 김명훈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용태 선수의 빈자리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선수가 바로 주장도 김명훈 선수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웅진스타즈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거 저희가 두 번 얘기하면 입 아픈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위너스 때 4승 6패. 네, 웅진은 김명훈 선수가 하루에 2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너스 리그 때요. 다른 팀의 에이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성적이죠. 네, 상대가 STX라서 김명훈 선수가 패했을 때 팀이 패하고 이겼을 때 이기고 이런 걸 떠나서 에이스라는 선수 자체가 하루에 2승을 어느 정도 다른 팀들을 보면 2승, 여골킬, 올킬 이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 정도 성적을 거둬줘야 웅진스타즈가 살아난다고 봤을 때 확실히 1경기 때 김명 카드를 꺼내던 것이 웅진스타즈 같은 경우는 배수의 진을 친 그런 엔트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즈텍이 12드론에 나와서 12드론에 스포닝풀을 짓는 게 아니라 12드론에 나와서 앞마당도 종종 하는 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점을 노리고 플레이를 하는 건지 김현우 선수는 9드론에 이제 바로까지 들어가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김명훈 선수는 12드론의 스포닝풀을 지음으로 해서 빌드 면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살짝 앞서 나간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그런데 오버로드 정찰 방향은 일단 김현우 선수가 좋죠.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12드론의 스포닝풀을 짓긴 했으되
바로 나가갖고 앞마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발업 저글링 곧 있으면 발업이 되는 저글링들이 달리게 되면은 그 앞마당 짓고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은 김현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네,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한 가지 선택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오버로드 첫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해처리 타이밍을 보고 나서 앞마당 해처리는 아니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저글링 스피드업을 취소를 하고 레어를 탈 수 있는 그 한 가지 변수도 있고요. 네, 일단 저글링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단 찍고. 앞마당이 확인은 되었고, 예. 발업에다 투자를 했는지, 잠시면, 잠시 후면인지 알 수 있겠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그냥 스피드업을 계속 할 그렇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글링 예, 계속 예. 나와요. 자, 그리고 레어도 올라갔고요. 자, 김현우 선수의 저글링은 일단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정찰이 한 번에 된 2점을 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상대방의 또 오버로드를 우회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피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자, 일단은 레어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 게 취소하고 레어를 올렸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고요. 지금 그 마지막 화면에 레어 올라가는 모습으로는요. 그러게요. 자, 확실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현우 선수의 저글링 일단 올라갔고 그 사이에 야, 예. 김명훈도 대응은 됩니다. 오, 저걸 숨긴 저글링을 자, 시야상 살짝 보였을까요? 안 것 보였을까요? 같은데요. 예. 자, 봤나요? 예, 저글링 일단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죠. 바로 네. 눌렀고, 발업 때까지 살짝 숨겼던 건데. 네. 이렇게 돼서. 자, 입구 쪽에 막아요. 정확하게 발업 타이밍에 싸움이 나서. 이 발업 저글링이 큰 힘을 발휘해서 저 앞마당을 취습해 한다거나, 파괴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12드론이 9드론을 앞선 빌드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게 되는. 그럼요.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되는 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까지 동원해서 일단 해처리가 깨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건덕이다 보니까 이거 드론 비비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저글링 그리고, 숫자가 많아요. 비비고 있는 드론을 강제 공격에서 두 개나 벌써 잡았고요. 네. 자, 김현우 선수의 저글링들 숫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 뭐 선발업 눌렀던 걸 생각한다면 더 드론 2개 정도는 김현우 선수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론 1개 정도는 더 잡아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드론 2기 잡은 것 뿐만이 아니라 일찌감치부터 드론이 나와가지고 일을 못했죠. 일을 못하고 전투에 동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명훈 선수가 해처리가 2개고 두 군데서 이제 라바를 돌릴 수 있다는 이런 여력이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적으로는 김현우 선수가 굳이 딸릴 게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현재. 자, 그리고 스파이 올라갑니다. 일단 김명훈 선수는 해처리를 지켜냈다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런데 다시 들어가죠. 해철스타 라바스자 체크 때문에 여기서 비슷한 싸움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김명훈 선수가 이 정도면은 상황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오히려 올라왔던 애들 쫓아냈어요. 다른 방향에서 갔었던 저글링 2기는 그냥 안쪽으로 달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지금 김현우 선수가 뮤탈리스크 생산하기 위해서 라바를 당긴다라고 했을 때 성크 콜로니 하나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크리 콜로니는 건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냥 내려옵니다. 예, 예. 자, 김명훈 선수의 역공이에요, 이제. 자, 김명수 선수 추가 저글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가서 비슷한 싸움을 펼쳐줘야죠. 야,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 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또 전열을 흐트러 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덕 위쪽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올라오는 저글링들 추가 더 상대해주는 왔어요. 거하고 언덕 아래쪽에서 위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저글링들 상대해주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역전을 뮤탈리스크를 보겠는데요. 눌렀으면 뮤탈이 나오기 전에 김명훈은 이제 챔버 짓고 김현우 선수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김명훈 선수의 기지 앞에서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 자신의 저글링이 많이 잃었을 때 바로 성콜로니를 건설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뚫려버리게 되면은 뮤탈리스크가 공격을 못 갑니다. 왜냐? 김명훈이 추가 저글링 생산해서 바로 김현우 선수의 기지 쪽으로 달려버리게 되면은 뮤탈리스크가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그럼 드론이 지금 앞마당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뮤탈리스크 공격 나가면서 앞마당을 하는군요. 네. 뭐 성클러시 이런 형태까지도 한번 해주면서 승부를 보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만 김현우 선수가 일단 당장은 공중을 잡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고요. 그러게요. 자, 김명훈 선수는 충분히 이 저글링들 계속 보내가면서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김명훈 선수가 테크트리가 느린 상황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스파이어까지 올리면서 지금 레어가 완성됐고 잠시 후면은 스파이어를 꼭 건설할 텐데 어쨌든 이 저글링을 먼저 막아줘야지 김민호 선수가 희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론 잡히면 안 돼요. 김현우 선수는 계속해서 좀 막아야 되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이 뮤탈리스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건 뮤탈리스크가 스포에 몇 대 맞는다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뮤탈리스크로 저글링 또 가죠? 죽지는 않는 가운데 뭐 저글링 줄여주고 최대한 드론 한 개씩 찍어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겠습니다만 네. 예, 김명훈 선수가 저글링을 계속 보내는 플레이가 지금 정말 좋고요.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김현우 선수가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갈 생각을 했을 때는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고 뮤탈리스크 공격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저글링을 다수로 계속 눌렀어야 되는데 네. 드론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뚫려버리고 드론까지 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기 잡혔고 거기에 일도 못했고 계속해서 자원난의 허덕입니다. 김현우. 예, 추가적으로 드론을 생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저글링을 찍은 것만 못하게 되었죠 지금. 그러네요. 예, 드론도 계속 잡혀나가고 있고요. 경기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야. 예. 앞마당은 마비가 됐고 이게 사실 지금 김명훈 선수의 굉장히 노련한 플레이에 당했어요. 그렇죠.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즈텍 맵이 앞마당의 처리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본징에서 언덕 위로 역언덕을 어느 정도 거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드론 두 기만 잡혔을 뿐 잘 막아줬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 빌드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드론 두 기 잡힌 것은 충분히 김명훈 선수가 극복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해를 입을 대로 입은 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갖고 있는 뮤탈 저글링으로 일단 올라가요. 예, 그러나 지금 뭐 김병훈 선수가 부자라도 보통 부자가 아니거든요. 워낙에 부자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실은 스파이어가 지금보다 훨씬 뒤늦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스포 콜로니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뮤탈리스크 갖고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냥 천천히 투게스 돌려갖고 슬슬 뮤탈리스크 모아도 김현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명훈 선수는 부자라는 게 인테리어가 다르잖아요. 예, 집에. 거기다가 김민호 선수 머리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본진적 저글링 아님을 생각을 해서 본진 서플 콜론이 완성되는 타이밍 보세요. 네, 정확한 타이밍.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참 이것저것 뭐 김현우 선수 갖고 있는 것 뭐 다 부어봅니다만 사실은 계속해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 본진에 들어온 두 개만 세 개네요. 세 개. 예. 자, 그러면서 또 저글링 달리고, 정말 김현우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저그전에서 김현우 선수가 참 강점을 보였던 부분이 뮤탈리스크 컨트롤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 때는 이 뮤탈리스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몰랐어요. 김현우 선수가 자신이 수비해야 될 타이밍에 공격을 가고 공격 갔을 때도 상대 지지. 예. 그걸 사실 김명훈 선수가 강제를 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본인의 장기 주특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김명훈 선수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김현우 선수의 이제 발업 때까지 저글링을 숨겼다가 추가 저글링과 함께 파상적으로 공세를 퍼부었던 이 장면에서 김명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수비를 잘해낸 면이 어떤 뭐 승부의 가장 커다란 이제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김현우 선수가 사실 경기를 자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느냐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약간 살짝 김현우 선수가 오래간만에 공식전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감을 좀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사실 지난 2라운드 용진전에서 그때는 김현우 선수가 나와서 6세트에 김병훈 만나서 그때 잡고 7세트 윤영태 잡고 그리고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김명훈 선수가 복수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웅진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1경기 때부터 팀의 에이스를 카드를 내밀었다. 부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김명훈 선수가 좋은 경기력으로 그 코칭 스텝의 엔트리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이렇게 1대0 김명훈 주장다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1대0으로 웅진스타즈가 앞섰고요. 잠시 후 라마차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I tried to get away.